안녕하세요. 다니엘 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동차 관련된 꿀팁들을 이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켰는데요. 꿀팁은 개인마다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폭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차폭감은 우리가 차량을 주행했을 때 도로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차선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차선을 내가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폭감을 익힘으로 인해서 내가 차량을 주행을 하는 것 이외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때 차폭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차폭감을 익히기 이전에 중요하게 이야기가 돼야 될 것이 시트를 조정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위치를 조정시키고 주행하기 전에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시트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운전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시트 포지션부터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차폭감을 익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이드 미러가 존재를 하고 앞쪽에 있는 이제 룸미러라든지 내가 앉아 있는 이 시트라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이드 미러는 우리가 차선을 변경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하나의 도구인데요.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옆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사이드 미러가 최대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러면 지금 제 차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차선 유지가 되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으로 인해서 지금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차선이 보이게 되면 이 차선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가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가이드선이 이 가장자리에 있는 선입니다. 맞춰줄 때 좌우를 맞춰줄 때는 우측에 사이드 미러 우측의 가장자리에 운전석의 뒤편에 있는 손잡이가 보이실 겁니다. 이 손잡이가 우측 가장자리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선상 라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좌측에 있는 장애물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춰주실 때는 운전석 뒤에 있는 손잡이 기준을 우측 가장자리, 사이드 미러에 있는 우측 가장자리로 밀착해 주시면서 내 선상에 보일 수 있게, 이 시야에서 고개만 돌렸을 때 보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편안한 조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로 조수석 뒤에죠. 조수석 뒤에 저런 식으로 손잡이가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좌측 가장자리겠죠. 좌측 가장자리에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는 이때 추가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운전석 앞에 있는 손잡이 보이시죠? 이 손잡이가 우측 하단으로 붙여주시면 가장 이상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제가 다시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아무렇게나 돼 있겠죠? 이때 조정을 하게 될 때 좌우로 먼저 할 때 일단 좌우 먼저 만질 때 지금처럼 손잡이가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운전석 손잡이가 보이게 만들고 운전석 앞, 제 자리죠. 제 자리에 있는 운전석 앞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두 손잡이가 보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조수석에 있는 손잡이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룸미러는 지금 봤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식은 트렁크에 보시게 되면 뒤에 저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저게 열선인데 룸미러에 있는 이 밑 라인과 평행하게 이루어주면 됩니다. 모든 공간이 보일 수 있게 룸미러 안에 저 공간이 다 보일 수 있게 조정을 해주셔야지 가장 좋습니다. 등을 받친 상태에서 진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트 포지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시트 포지션은 전동식이 방식이 있고 앞으로 밀면서 가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차급들은 이제 위아래도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앞뒤로 조정되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렇게 밀착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리가 긴 편인데 이렇게 꽉 조이는 경우가 있어요. 버튼 시동일 때 이 버튼이 시동 꺼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각도,
이 각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허벅지와 무릎 밑에 있는 이 다리의 이 각도가 보통은 120도에서 150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페달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면서 페달의 위치와 맞춰줍니다. 다리가 편안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0에서 15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등의 받침 정도는 너무 꼿꼿이 세우면 긴장을 줄 수가 있고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눕히는 경우는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시트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착복감에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다른 공식 없이 이 V 안에 있습니다. 이 V. 이 V가 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V는 핸들을 잡았을 때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핸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10시 10분 방향으로 이렇게 잡게 되죠. 이 상태에서 뿌이 하고 열게 되면 다니엘님 어디에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 후드라고 이야기하죠. 보닛이라고 얘기하는 선상 라인의 가장자리, 이 V에 있는 왼쪽 중지, 이 가운데를 위치하면 검지가 이 차선과 맞물리게 될 겁니다. V를 했을 때 이 거리만큼 유지가 되면 차선은 신기하게도 유지가 될 겁니다. V를 했을 때 이 V를 그대로 임의선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차량은 지금 유지가 돼 있어요. 네, 차선 유지. 다시 한번 이 V선 유지해 주시고 옆에 보시면 차선 유지. 자, 이때 또 차선 유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감각을 익히는 거죠. 이 임의선을 계속 그려 놓는 겁니다. 지금처럼 V면 V에 맞춰서 차선을 맞추는 겁니다. 차량을 반듯하게 일자선 맞춰 놓고 가면 얘는 직선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주황색 선 보시면 유지되는 모습 보일 수 있겠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식만 잘 알고 계시면 차량 유지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내 차량의 착복감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V권법만 이용하시더라도 충분히 차량을 정확하게 유지시키면서 차선을 유지시키면서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회하면서 들어가는 구간이 들어갈 건데요. 보닛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 기준을 이 선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가장자리가 이 차선에 붙이는 겁니다. 지금처럼 차선에 계속 붙이는 거죠. 계속 붙이면은 차량 차선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자선이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V권법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회전을 하시게 되면 좌회전을 하면서 다시 V권법. 네, 보이시죠? 네, V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폭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해드렸는데요. 끝나기에 앞서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요, 주차에 관련된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때, 결국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주차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제 후진해서 이제 주차를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차량을 넣게 되겠습니다. 차량이 넣기 전에 승객석에서 내릴 수 있을 만한 곳까지 넣게 됩니다. 완전히 집어넣지 않고요. 내 차가 차량을 하차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요 정도. 자, 요 정도 앞으로 나오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파킹 모드를 놓게 되죠. 기어가 물려있기 때문에 차량을 아무리 내가 손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시동을 끕니다. 자, 시동을 끄게 되면 차량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데,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이 왼쪽에 보면 시프트 락 릴리스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르면 아무런 이상 지금 반응이 없지만 누른 상태에서 이 기어를 조작하게 되면 기어가 저절로 조작이 됩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자, 기어를 조작하면 조작이 됩니다. 맨 밑에까지 내리면 이렇게 D 모드입니다. 자, 지금 보면 PRND라고 되어 있죠. 최대한 밑으로 내려요. 여기서 한 단만 위로 올리게 되면 중립 기어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차량에서 하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 차량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진된 상태로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현재 중립 모드이기 때문에 차량은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밀 수가 있는데요. 밀게 되면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보시게 되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차량을 다시 나오려고 한다면 차량의 뒤쪽으로 와서 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미실 때는 너무 많이 미시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차량이 내가 탈 수 있는 승객석, 우리가 운전석에 탈 수 있는 공간까지 차량이 나오시게 되면 차량에서 탑승해서 차량이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동 걸기 전에 파킹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차폭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나중에 주행에 있어서도 주차에 있어서도 장애물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조금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숙련된 운전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차폭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알아두셔야 될 게 평지가 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평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을 중립 모드로 놓았을 때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하세요.